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계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은 나라의 가금 부문의 본보기 공장, 표준 공장으로 훌륭히 일도선 광촌 닭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과 나라의 가금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현대적인 광촌 닭공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 역량을 파견해 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체 109 2020년 7월 22일 찌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공장이 모든 면에서 교과서적인 공장으로 건설되도록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해 치고 정말 가장 큰 더위가 시작되는 대선날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우리 공장 건설장을 찾아오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닭공장 건설 현장을 하나하나 밟아보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마음 먹고 광촌 닭공장을 자동화, 과학화 수준이 높은 공장, 알과 고기 생산이 집약화 수준이 높은 공장으로 건설하여 이 공장이 우리나라 가금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건설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때 대한 문제, 광촌 닭공장 건축 공사를 질적으로 할 때 대한 문제, 닭공장 주변의 자연 환경을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광촌 닭공장의 정의 알곡의 생산 공정과 닭알 포장 공정을 꼭 꾸려줘야 한다고, 닭알 포장 공정에는 품질을 검사하는 설비들을 잘 꾸려줘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닭공장 건설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많은 품을 들여 준비해온 사업이며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장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건설에서 자기의 충실성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차례나 광촌 닭공장 건설에 대한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여러 중요 당 회의 때마다 광촌 닭공장을 우리나라 가금 부문에서 본보기로 건설하도록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광촌 닭공장은 나라의 가금업 발전에서 새로운 기준점 본보기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제부로 훌륭히 변모되었습니다. 인민들에게 맛 좋은 닭고기와 닭알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이 그리도 기쁘시오. 올해 1월 7일 새해 장엄한 진군길에서 가셔야 할 곳 많고 많으셨지만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완공된 우리 닭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과 관리 운영에서 새로운 개념과 방식, 높은 경지를 개척한 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면서 광촌 닭공장은 절두철미 우리 당이 바라는 시대적 본보기이며 현대화를 지향하는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훌륭한 기준으로 된다고 긍지 높이 선언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생산 정상화를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주이고 생산 능력을 부단히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해야 한다고 일꾼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가공업 발전을 선도하는 본보기단이 선진과학기술보고의 거점답게 기술관리, 설비관리, 사양관리, 사료관리를 최적화하고 표준화하여 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물의 질을 높일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공장이 도달해야 할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현지도 과학관측을 위해서 우리 공장에서는 광촌 닭공장 생산 및 관리 운영 지도서를 새롭게 작성하였고 닭이 생리적 특성에 맞게 배합목이 처방 작성과 사료 생산을 최적화하여 알과 고기 생산을 지금 광촌 닭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제일간 국력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높은 생산 성과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1950년대의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룡포 흉룡 사족지로 향한 참관자들의 대우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속에 강원도 안의 진명 일꾼들과 증명원들도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을 후손 만대에 기립힌 이어갈 의지 않고 이것을 찾았습니다. 룡포 흉룡 사족지에는 주체 40, 1951년 4월 위험천만한 화성 천리를 해치시며 이것을 찾으시어 인민군 장병들에게 무비의 담력과 배짱, 필승의 지략을 안겨주시고 인민들을 전쟁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옥이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7법영사단 후방부가 자리 잡고 있던 당시 강원도 문천군 풍산면 영포리 인근을 위해 차를 세우셨을 때는 깊은 밤 10시 반경이었습니다. 그때 며칠째 내리는 범비와 눈속이로 해서 인걸천에 물이 많이 불어나 우리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더는 전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행성원들이 서둘러 이들어갈 길 마련하라고 하자 차에서 내리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들을 만류하시며 몸소 장화를 벗어드시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을 이는 듯한 차디찬 뇌물을 건너시어 사단 후방부가 자리 잡고 있던 한동가에 오셨습니다. 추녀낮은 농가에서 밤이 깊도록 부대 지휘관들과 원산지구 해안 방어를 위한 주체적인 전법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 날에는 모범적인 전투원들을 만나주시고 오라키에서 몸소 노래도 부르시면서 싸우는 전사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에서 부대의 전투력을 높여 해안방어를 철벽으로 강화하자라는 육서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한창 연설을 하실 때 적들의 비행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수령님의 신변에 염려되어 빨리 대피하실 것을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태연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하시던 연설을 계속하셨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이것이 어르시오 해설을 다 들어주신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의 전승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절절하고 가슴 뜨거운 것 같으면서 수령님께서 한창 연설을 하실 때 적들의 비행기가 나타났지만 수령님께서는 태연자애각에 마지막까지 연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관자들은 전시된 사적물과 사적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절세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셨기에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사수한 용인민으로 명성을 떨치고 세계 전쟁사에 일찍이 없었던 기적의 전승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음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우리 전사들을 찾아 차디찬 냇물도 소숨없이 건너시고 이 수수한 농가에서 한밤을 지새시며 적해방 전쟁 승리 작전도를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이 전승용도사를 돌이켜볼수록 정말 위대한 수령님이 거매한 위인적 풍모가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7법영사단을 찾으셨을 당시 사단적으로 한 명이었던 광학 영웅이 전쟁 전 기간 28명의 영웅들을 배출하였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 봐도 우리 수령님께서 전사들 앞에서 불러주신 영원한 승리 법노래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라는 우리 수령님의 역사적인 연설이 인민군 장병들에게 얼마나 큰 필승의 신념과 무비의 영감성, 영적 위운을 새겼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참관을 통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족지 참관 후 강원도 안의 진명일꾼들과 증명원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종찰병으로 용감히 싸운 리응삼 동지와 무전수로 복무한 전쟁로병 김순덕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이른 한돌 경축 전쟁로병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의 연한 모임이 2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한 모임에는 직청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직맹일꾼 등 평양시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쟁로병 김종순 동지는 전쟁 시기의 체험을 통해서 적들이 얼마나 간악하고 악랄한 불구대천의 원수들인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절감했다고 하면서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려 든다면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승리한 조국의 레이를 내다보시고 존선에서 싸우던 존투원들을 소환해서 대학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면서 전쟁로병 옴복실 동지는 그날의 감격을 전했습니다. 구월산 인민유격대에서 싸운 최광열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투쟁을 활발히 전개해서 유격대가 이룩한 전투 이윤을 감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쟁 로병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로 민족의 장한 용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품속에서 전승 세대들은 행복의 절정에서 감높은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하의 영웅들의 조국 수호 정신을 계승해서 존엄 높은 공화국의 부강 본영과 영에서 분투해 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짐했습니다. 전쟁 로병들은 위대한 당주강의 용도 따라 조국 청사에 보다 큰 승리만을 아로새겨갈 것을 절절히 당부하면서 새 세대 노동계급들에게 공화국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이룬한들 전쟁로병과 농군맹원들의 상봉 모임 농군맹 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3일에 진행됐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종혁 동지, 관계부문, 농군맹 일꾼들, 농군맹원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전쟁로병 류성준 동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해방 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영활무쌍한 전략 전술, 탁월한 용군술에 빛나는 결실이며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영웅 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스러운 전승의 역사는 위대한 정신으로 무장한 인민이 위대한 기적을 낳는다는 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전쟁을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는 그 어린 마음에도 그는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때 대해서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이한 전하의 애국농민들을 따라 배워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서 당중앙을 받들며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이후 농군맹 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전승의 자랑찬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우리 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초기압골과 약해지는 장마전선의 용량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위주로 해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렸고 장풍에서는 새벽 한때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산에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고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17시까지 종합된 도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자강도와 개성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에서 평균 10mm 미만의 비교적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도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농업부문에선 침수 피해와 습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이 해비 침률이 떨어지는 장마철 조건에 맞게 비 답성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해지는 장마 전선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라선시와 자강도, 함경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7월 25일 중복입니다. 중복은 초복 다음 열흘째 되는 가장 더운 때입니다. 중복은 상복 중 가운데 들은 가장 더운 때이므로 이 시기에 더위를 막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지혜를 돌려야 합니다. 내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북부 내륙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황해남북도와 남포시, 개성시와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 한때 일부 지역에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보다 남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 전반 해상에서 높지 않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장마전선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26일과 27일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7일이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